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주부예요. 매일 여러분들의 사연만 듣다가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바람기 많은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어릴 때 집을 나가서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할머니는 분식집을 하시며 저를 돌보셨는데 매일 가게 일에 치이시다 보니 힘이 붙이셨는지 저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셨어요. 어릴 땐 그런 할머니가 무섭고 혼날까봐 두려웠죠. 할머니는 그나마 저 혼자라 거두는 거라고 늘 툴툴대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할머니는 무섭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늘 외로웠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가고 싶었고요. 공부보다는 무조건 독립이 먼저였어요. 저는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메이크업을 발견했죠. 제가 원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술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제 그림을 앞에 걸어 놓으시곤 했죠. 메이크업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게 고3 때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화장품으로 몰래 연습을 하다가 안 되겠어서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 화장품을 샀어요. 처음에는 눈썹도 삐뚤빼뚤 그렸는데 점점 잘 그리게 되더군요. 실력이 느는 만큼 화장을 다 하고 나면 얼굴도 확 예뻐 보였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아서 일단 화장품을 감춰놓고 조심하면서 연습했죠. 동네 다니던 미용실에서 철 지난 잡지를 하나씩 갖다 놓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집에서 숨겨지면 얼마나 숨겨지겠어요. 게다가 너무 화장을 했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피부가 망가졌거든요. 할머니는 여드름이 심해진 거냐며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숨겨놓은 화장품들을 발견하셨죠. 너 이게 다 뭐냐? 웬 화장품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말을 못해? 훔친 거야? 아니 할머니, 내가 돈 벌어서 산 거야. 이게 뭔데? 너 요즘 피부 뻘건 게 이것 때문이냐? 저는 결국 메이크업 공부를 하고 있다고 다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화장품으로 조금씩 연습하다가 안 되겠어서 알바를 했던 것도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화장품을 도로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어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 망할 놈아, 네 새끼는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돈 벌겠다고 지가 애를 써서 화장인가 배운다더라. 넌 거기서 여자랑 배 두드리며 잘 사냐? 어째 네 새끼 한 번을 안 들여다보냐? 내 속으로 널 낳았지만 보다 너 같은 애비는 처음 본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몹쓸 네 애비도 너 같진 않았어 이 나쁜 놈아.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실컷 욕을 퍼부으시고는 수화기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데리고 피부과에 가셨어요. 선생님, 얘가 혼자 화장을 배운다고 하다가 일이 됐는데 아직 어린애 피부가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꼭 좀 고쳐주세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절 미워해서 맨날 화만 낸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한테 제일 좋은 약으로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림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했을 텐데 할머니는 그림 공부시킬 돈이 없어 이런 생각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게 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다. 할미가 미안하다. 아니 할머니, 나 할머니 없었으면 고아원에 갔을 거야. 그리고
오늘 병원 데려가줘서 섭섭한 거 다 풀렸어,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 사랑 고백에 웃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디서 알아보신 건지 저에게 메이크업 학원 명함을 주시고는 여기 가서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할미가 너 학원비는 내줄라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 떡볶이가 이 동네에선 제일 잘 팔리니까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어. 저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메이크업 연습하던 두어 달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저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메이크업 학원 말고도 다른 곳을 더 알아봤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고 더 싼 곳에서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다른 애들이 입시 공부를 할 때 메이크업 학원을 다녔어요. 확실히 혼자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잘못 연습하던 것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했죠. 그 덕에 저는 학원 원장님 눈에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강남에 있는 큰 샵에 막내로 들어가게 됐어요. 샵에 가니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샵에서 살다시피 하며 허드렛 일부터 열심히 배웠죠. 아주 조금이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행복했어요. 저는 첫 월급을 타서 할머니한테 빨간 내복을 사다 드렸어요. 요새 누가 빨간 내복을 입어? 넌 세상 세련된 데서 일한다며 그것도 몰라? 할머니, 그럴 줄 알고 이것도 준비했지. 짜잔! 저는 따뜻한 털조끼와 로션을 꺼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또 힘들게 번 돈 다 썼겠다며 안타까워 하시는 거 있죠. 저는 그제야 퉁명스러움이 할머니 사랑 표현이란 걸 알았어요. 더 열심히 해서 할머니한테 보답해야겠다는 마음도 커졌고요. 저와 같이 샵에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 샵을 관뒀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돈도 되지 않는다고 다른 일을 찾아본다더라고요. 저는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그렇게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한 덕분인지 저는 점점 위로 올라갔고 아티스트라고 새겨진 제 이름표를 다는 날이 왔어요. 드디어 당당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저는 그날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할머니는 저보고 몇 번이나 대견하다고 하셨죠. 네 애비 잘한 게 너나 한 거 딱 그거 하나 있구나. 네가 네 애비보다 100배, 1000배 낫다. 날 이런 데 다 데려오고. 할머니, 앞으로 더 좋은 데 많이 갈 거니까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말고.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나간다고 했잖아. 맨날 일기장에 글에 써놓고. 그걸 다 봤어? 할머니, 남의 일기장 막 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 할머니랑 저는 그렇게 예전의 섭섭함을 다 털어버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샵에서도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제가 일에 몰두해서 살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지셔서 분식집을 그만두셨죠. 제가 버는 돈으로 할머니와 제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샵에 오는 스타일리스트 한 분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는 오빠인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봐요. 저도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누가 소개팅을 주선해주니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어요. 좀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문득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애비가 개차반이었다고 세상 남자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잘 골라서 재밌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 일단 만나보는 거야. 그래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저는 소개해주는 분께 만나보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연예 기획사에 있었는데 주로 연예인들 해외 스케줄을 담당한댔어요. 말수도 적고 멋쩍어 하는 면이 있어서 저래서 기획사 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소개해준 분이 여자들 앞에서나 그렇지 일할 때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가 너무 여자들 마음도 잘 알고 말도 잘해서 여자들이 아버지를 잘 따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이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다른 것 같아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은 뭐랄까 투박하지만 믿음이 가고 따뜻한 데가 있었죠. 그런 점을 회사에서도 좋게 보는 것 같았고요. 제이씨, 저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이씨가 딱 그런 사람이네요. 저는 그래서 제이씨가 제 마음을 받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허튼 실수는 절대 안 할 자신 있어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제이씨. 아니, 결혼합시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남편다운, 담백하고 솔직한 프로포즈였어요. 저는 다른 고민은 없었지만 결혼하고 일하는 데 지장이 생길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됐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재미있었거든요. 연예인들이 제가 해준 메이크업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보기 좋았고요. 남편은 저의 이런 마음을 다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제이씨, 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다 도울 겁니다. 저도 제이씨 일하는 거 보기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할 거라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됐다, 됐어. 내가 눈 감기 전에 너 꼭 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었는데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하늘에 너무 감사하구나. 너한테도 고맙고. 할머니, 내가 감사하지. 여태까지 나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다 큰 손녀 아침 챙겨주는 할머니가 또 어딨겠어. 나는 할머니 밥심으로 살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제게 고마워하면서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쪽에서는 부모가 다 나올 텐데 너는 나만 있어도 되겠냐? 그럼 할머니만 있으면 되지 누가 더 필요해. 난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날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거신 거죠. 저는 그걸 모르고 일이 다 끝난 뒤 남편과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제 담당 연예인 화보 촬영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밤 늦게야 일이 끝났거든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일 때문에 누가 전화를 했나 싶어서 얼른 받았죠. 그랬더니 처음 듣는 나이 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보문동이야. 니네 아버지 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줌마였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산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너 결혼하는 것 때문에 전화하셨나 본데 우린 한 푼도 못 보태준다.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아주머니, 뭐 착각하신 모양인데 할머니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하실 분 아니세요. 아니면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 너한테 확실하게 답을 받아야겠다. 넌 결혼해도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받는 거다. 저는 너무 기분 나빠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전화를 확 끊었어요. 속에서 울분이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정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사람을 이런 취급하나. 집에 가는 내내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속으로 별욕을 다 했어요. 집 앞에 다 온 저는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화를 가라앉혀야 했죠. 때마침 남편한테 집에 잘 도착했냐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잘 도착했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죠. 그새 무슨 일 있었나?
아까랑 분위기가 영 딴판인데? 왜 그래? 실은 갑자기 아버지랑 사는 아줌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저는 그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됐어요. 와, 정말 너무하시네. 아무렴 여태까지 혼자 다 키우신 할머니가 돈이나 달라고 전화를 했겠어. 딸이 결혼한다니까 알리신 걸 텐데. 할머니 아시면 정말 속상하시겠네. 남편은 저와 같이 할머니 걱정을 해주더군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저는 곧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 할머니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저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할머니, 나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다. 아이고, 늦은 밤에 떡볶이, 라면 먹으면 붓는다고 질색하더니 웬일이래? 오늘은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부으면 어때?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할머니는 저한테 떡볶이나 라면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제가 학창시절 분식집에 안 갔던 게 할머니가 무서워서였거든요. 할머니는 그게 제가 창피해서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서는 저한테 분식 만들어주는 걸 즐기셨죠. 저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떡볶이를 해달라고 졸랐어요. 할머니는 그저 일 때문에 힘들었냐며 다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다독이시며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더군요.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기분 나빴던 전화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제게 결혼식장에 할머니만 계셔도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했고요. 남편 부모님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저를 잘 이해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날짜를 잡고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죠. 둘 다 바쁜 일이라서 서로 시간을 맞춰 웨딩 사진을 찍고 드레스와 양복을 맞추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너무 시간이 안 맞아서 좀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풀고 화해했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저는 어릴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라 처음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에 윤기도 자르르 흐르는 게 좋아 보이더군요. 아유, 임마.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얼굴을 기억 못하냐, 사람 섭섭하게. 아버지 말에 할머니는 벌컥 성을 내셨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놈아. 네가 애한테 섭섭하단 말이 나와? 어머니, 그래서 지금 왔잖아요. 딸내미 시집 간다는데 애비 노릇은 해야지요. 아버지는 아주 후회한다는 듯 오그라드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했어요. 그리고 전에 아줌마가 전화로 한 얘기와 아버지 태도가 달라서 헷갈렸고요. 그런 제게 할머니가 옆에 앉으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네 애비 꼴 보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어. 그래도 결혼식에 애비 손은 잡고 들어가야지. 일단 그것만 생각하자. 결혼식 잘 치르는 거. 저는 별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결혼 준비로 바쁜 날들이 지나갔죠. 그러다가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이 됐어요. 저는 할머니와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까지 나갔어요. 시어머니께 막 인사를 드리고 샵으로 가려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무작정 아주머니를 바꾸시더군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서 네 아버지랑 내 사이즈 부를 테니까 그대로 받아 적어서 전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사이즈요? 우리도 결혼식에 가려면 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벗고 가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그 옷을 저희가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아주머니는 펄펄 뛰셨어요. 당신 딸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옷을 왜 지들이 하냐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그 결혼식을 가야 돼? 내가 미쳤지 미쳤어. 남의 다 큰 딸 결혼식 가는 거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 지 도망간 엄마 자리에 서겠다고 하고.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데 곧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제이야, 일륜지 대사에 큰 소리 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도 가는 게 썩 편치 않아. 어머니가 와달라고 하셔서 가는 거지. 그런데 네가 우리한테 이래서야 쓰겠니?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열받아서 이를 악물고 말하니까 아버지 태도가 금세 변하더군요. 아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모양이니까 한번 만나자. 다 같이 만나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으면 다 풀리지 않겠니? 글쎄요.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야. 좀 다혈질이라 그렇지. 내 다시 전화하마. 아버지는 제가 계속 화를 내니까 얼른 좋게 말을 하고 끊으셨어요. 아무래도 아주머니는 내 결혼식에 돈 들어갈까봐 신경이 쓰이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긴 저하고 아주머니는 생판 남이니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단 한복을 하는데 당연하게 자기들 것도 하라는 건 너무 경우가 없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정말 아주머니를 데리고 오셨어요. 원래는 남편하고 가구를 사려고 겨우 빼낸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투덜대니까 남편이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그래, 자기 속상하겠다. 그래도 어른이 화해하자고 오시는데 어떡해. 기왕 만나는 거니 우리 기분 좋게 밥 먹고 나와서 가구 사자. 진짜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아버지와 아주머니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리며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처럼 가정사가 복잡한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런 맘도 들었고요. 남편 덕에 저희는 모두 식사를 잘 마치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은 그날 밤에 벌어졌어요. 저와 남편이 가구를 계약하고 할머니 드린다고 떡을 사서 같이 집에 왔죠. 그런데 대문 밖에서도 뭔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저는 귀를 기울이고 안에 무슨 일이 있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아버지하고 아주머니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할머니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런데 어째 할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얼른 들어가자며 저를 재촉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방에 세 분이 같이 계시더군요. 할머니는 얼굴이 하얘지셔서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놀라서 할머니 옆에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남편이 정중하게 묻자 아버지는 오히려 입을 다무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떨고 계셨어요. 저희가 무슨 일이냐고 하자 아주머니가 말을 시작하더군요. 우리 사업 얘기 좀 했어. 분식집자리 보상금 받으셨길래. 나는 다시 말하지만 보상금으로 다른 일 할 생각 없다. 나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만 남기고 제이 다 줄 거야. 그러자 그제야 아버지가 나섰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는데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더 편히 사셔야죠. 그걸 왜 얘를 다 줍니까? 여태껏 키우신 것만도 어딘데.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할머니가 나한테 무슨 돈을 줘? 투자는 또 뭐고? 저와 남편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자 제가 잡고 있는 할머니 손에 힘이 더 꽉 들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내가 제 결혼식장 데리고 들어가달라고 그거 하나라도 애비 노릇하라고 그 부탁 들어준 이유가 이거였지? 아이고 어머니, 뭘 또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 우리한테 다 맡기고 용돈이나 풍족하게 받아 쓰시면서 편하게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곡해를 하시면 저희 섭섭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희죽대면서 능글맞게 얘기하는 걸 보자 폭발했어요. 됐어요. 그깟 손 안 잡고 들어가도 돼.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고생했다. 편히 살아라.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입학할 때 한 번이나 와 보셨어요? 할머니 돈 때문에 힘드실 때 들여다보긴 하셨냐고요. 그래놓고 내 결혼식 혼주 노릇을 핑계로 이제 할머니 보상금을 가져가려고 해요? 얘 진짜 버릇없게 컸네. 아주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우셨구나. 어디다 대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대들긴. 너야말로 지금 다 늙은 니네 할머니 돈 욕심나서 이렇게 펄펄 뛰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는 제가 화를 내자 작정한 듯 따박따박 따지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로 결혼식에 돈 한 푼 못 준다. 그런 말이나 했어요? 아주머니가 뭔데 나하고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 진짜 네가 뭔데? 어디서 개가 짖어? 그만들 나가!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할머니는 우시면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우리 손녀 몸 상한다. 그러지 마라. 좋은 일 앞두니까 시샘들을 하는가 보다. 내가 멍청이지, 내가 멍청이야. 이럴 줄 모르고 그런 부탁을 했으니. 할머니는 나중에라도 제가 시댁에 책 잡힐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아버지를 결혼식에 부르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제 걱정만 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수습하려고 나섰어요. 저기 장인어른,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투자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도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투자는 무슨 투자? 제가 화를 펄펄 내니까 남편은 진정하라는 신용을 하며 두 사람을 상대했어요. 자네는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 내가 집에 가서 바로 자료 다 보내줄 테니 보고 결정하게. 아마 보면 투자하고 싶어서 욕심이 날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점잖은 척 거드름을 피우며 아주머니와 일어났어요. 그만들 우세요. 아유, 누가 보면 초장난 줄 알겠네. 그렇게 약 올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다가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 전 상가 조성 투자 권유받으셨죠? 그 사람들 사기죄로 걸려서요. 여기 피해자 명단에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지한테 받은 투자 계획서를 보고 기획부동산인 걸 알아차리고 기획사 법무팀에 물어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머니와 다른 기획부동산 사람들과 경찰 추격 끝에 잡힌 거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나 장인어른 수상해서 말이야. 뭔가 있구나 싶었거든. 그냥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않았어. 남편은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어떻게든 빼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나와서 할머니한테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줄 알고. 난 아무리 내 아빠지만 싫어.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나란히 결혼식장에 입장하며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저는 샵을 그만두고 두 애들 챙기느라 바쁘게 살고 있고요. 할머니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다음 해 돌아가셨죠.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시면서 웃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네요. 할머니 떡볶이도 먹고 싶고요. 오늘은 할머니한테 갔다 와야겠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